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현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건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2.3%나 급락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 셀트리온은 오늘도 역시 하한가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이렇게나 흔들리는데 지수가 버텨낼 재간이 없겠죠. 코스피는 오늘 1900선 겨우 턱걸이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실적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이요.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져만 갑니다. 자, 쥐고 있는 대형주를 그대로 홀딩해서 결국은 장기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고 있는 대형주 손실을 무릅쓰고 손절을 해서 개별 종목 따라가기로 수익률을 좀 만회한 이유로 향후에 대형주 재매수 시점을 노려봐야 하는 건지 이래저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장 끝난 이유니까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먼저 들을 거고요.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1619번 통해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상담은 7시 반부터 진행이 될 거지만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잠시 뒤에 상담까지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감독님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예, 목요일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열어주실 분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내일 금요일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예. 맞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외국인,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감, 세 번째는 바로 실적인데요. 실적은 없는 게 아니죠. 실적은 조금 부족한 것 뿐인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코스피를 상승을 못 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기대감이 충족이 되면 항상 주식은 상승 모멘텀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 추경 예산안까지 발표를 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대감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주가는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1900선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같은 주가 추이는 우리가 저점 매수세를 좀 더 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들 아실 건데 중요한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장기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납배드인 종목군을 잘 고르자. 그만큼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관련주 위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코스닥을 예를 든다면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총 자체에 지금 수급적인 공백 자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 시총 상위주 쪽에 수급 자체가 조금 몰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코스닥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관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켜줄 수 있는 것도 바로 기관의 힘이라는 거. 그러면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셀트리온의 공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총 상위주들의 활약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려감은 바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해가면서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2분기 기대감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군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주 상당히 낙폭이 큰데 여기서 우리가 저점을 잡는 것은 바로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추세적인 반등 추이를 좀 지켜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업종은 조심할 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시황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는지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해 주시죠. 예. 히비고 출발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또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바로 전자결제주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전자결제 신고가 요즘 악동 뮤지션의 매력있어라는 노래가 뜬다고 하죠. 시청자분들 그리고 40대, 50대, 그리고 60대, 그리고 70대까지도 한 번씩 어떻게 지금 세대와 공감을 하는 그런 일부러 제목을 한번 붙여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전자결제라고 하면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는 상당히 친숙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뭐 50대라든지 아니면 60대, 70대에는 별로 친숙하게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하고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같이 전자결제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결제를 하는 방법이죠.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바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판매자를 그리고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 마트를 들리지 않고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뭐 시장에서 산다거나 이런 부분은 바로 전자결제 시장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구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한다면 오프라인 지급 결제 구도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 카드 소지자 바로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상점에 가서 카드 가맹점이라고 하죠. 가맹점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면 바로 그 수수료가 카드사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오프라인 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에서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계약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단말기 설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술집에 가서, 술집이라고 좀 표현하니까 좀 그렇네요.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샀습니다. 사면서 이렇게 긁죠. 긁을 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오프라인 벤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역할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당연히 보안 기능이 있는 통신망이 운영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가 따로 포함이 된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나 같이 보시면요. 카드 소지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거기에서 곧장 카드사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바로 PG 회사를 거쳐서 우리는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PG 회사를 바로 카드 가맹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PG의 역할은 오프라인의 벤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G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바로 전자결제 서비스 자체를 PG라고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역할이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바로 대형 가맹점입니다. 우리가 크게 PG 결제를 할 때 인터넷 팝업 창을 자세히 보시면요. 딱 3가지밖에 안 뜨는데요. 첫 번째는 이니시스, 그리고 두 번째는 LG U+,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이 3가지가 뜨고 거기에 대해서 대형 가맹점이 당연히 소속이 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불 대행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곧장 카드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결제를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산망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뜻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쇼핑몰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바로 PG, 전자결제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전자결제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냐? 자,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코스피도 아픕니다. 파랗게 멍들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가는 종목군은 가죠. 그러면 시장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는 종목군의 특징 그리고 매력,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짚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오픈 마인드로 해서 오늘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결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전자결제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국내 PG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지 업체가 거의 과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팁으로 제가 전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때 과점이라고 하면 바로 몇 퍼센트를 말씀을 드렸습니까? 70%의 이상이 되면 과점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죠. 그때 반도체판 같은 경우 65%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치킨 게임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국내 PG 시장의 점유율 면으로 비중을 같이 보시면요. KG 이니시스가 35%, 우리가 흔히 아는 이니시스. 그리고 LG U+가 27%. 여기에서 놀란 분 두 분이 보이시네요. 예. LG U+가 전자결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통신사 그 LG U+ 맞습니다. 맞고요. 대신 이 기업이 전자결제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에서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에서 19%. 빼고 나면 81%죠. 81%. 거의 과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거의 이 세 가지 업체 중에 한 가지가 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도 우리가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본다면 지금 모빌리언스하고 다날 이 두 가지 업체가 지금 몇 퍼센트죠? 91.7%죠. 모바일 결제는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46.7%,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날은 국내 시장에서도 매출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팁을 한 개 드린다면 다날만의 매력 포인트 첫 번째 바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다는 거죠. 그 점이 다날은 또 다른 매력이라는 거.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KG 모빌리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데요. 자, 집중을 좀 하셔야겠죠. 집중을 좀 하시고 왜 국내 온라인 쇼핑액을 알아야 될까? 당연하죠. 파이가 얼마만큼 클까? 거기서 몇 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는지는 몇 퍼센트는 미리 봤고요. 지금은 그 시장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같이 보셔야지 이 기업들의 성장성을 알 수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2012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죠? 바로 32조 32조 3,47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성장을 했던 결과치인데요. 꾸준히 연성장률 12%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하는 게 바로 PG 결제 서비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겠죠. 지금 전 세계 온라인 쇼핑 거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1조를 돌파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 18%.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뒤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소매 판매액 대비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비중이 얼마만큼이나 될까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매 판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부분을 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마다 증가를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를 포함해서 10%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일단은 금액 대비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집 이런 부분은 당연히 큰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부분은 물론 소매 판매에 집은 포함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 자체가 상당히 지금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수치만 보시더라도 이것은 바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액입니다. 금액이라도 따지면 횟수로 따지더라도 10번 중에 한 번은 온라인 쇼핑을 한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뜻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전자결제주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매력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을까? 같이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B2C 시장의 성장성 및 C2C 시장의 고성장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맞죠? 과연 B2C 시장이 뭘까? 예?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렵죠?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B는 기업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C는 소비자를 뜻하는 거고, 그러면 B2C 시장이라고 하면 기업 대 소비자 간에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를 뜻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 보면 그 시장 자체가 지금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C2C 시장은 바로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입니다.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중고 거래라든지 아니면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신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 B2C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19조 6,410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대신 다코스는 바로 C2C 시장이죠. C2C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6%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금액으로 따지면 12조가 조금 넘는 금액들인데요. 그만큼 고성장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고성장세가 유지가 될까? 바로 스마트폰 성숙기에 따른 뛰어난 접근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옆집의 김씨 아저씨 그리고 앞집의 황씨 아저씨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스마트폰을 다 보유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LTE라든지 아니면 3G로 나뉘어질 거고요. 이 3G와 LTE의 공통점은 바로 인터넷이 곧장곧장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쇼핑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해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기에 따라서 당연히 뛰어난 접근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자결제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스마트폰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세를 기록하다가 서서히 이런 식으로 완만한 부채꼴 모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같이 한번 보시면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수료 매출 또한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얼마씩 증가한다고요? 연 13%씩 시장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연 14%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래대금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 매출은 당연히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결제를 많이 한다고
신규적으로 서버를 더 살까요? 그건 아니겠죠. 더욱더 한 번에 뭐 고속도로로 표현한다면 고속도로를 뚫고 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그냥 통행료만 받는다는 의미겠죠. 전자결제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시초에 이런 전산망을 어느 정도가 구축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전자결제 용도별 비중을 우리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일부러 뭐 시청자분들에게 시간이 좀 남으면 설명을 해드려야지 해서 뒤에 조금 별첨으로 좀 준비해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용도별 비중을 같이 보시면요. 지금 카드에 대한 비중 자체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계좌이체 분야고요. 그리고 전자화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구간이다. 전자화폐는 바로 NFC 이런 쪽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NFC 같은 거 뜨면 전자화폐 분야가 또 뜰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로 대세는 어떤 분야? 바로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바로 카드다. 카드다. 그럼 카드 결제를 주로 맡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G U+, 두 번째는 한국사이버결제, 세 번째는 KG 이니시스. 그리고 모바일 결제를 하는 기업들은 바로 모빌리언스 그리고 다날 꼭 기억을 하시고 계좌이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성장성이 조금 뒤떨어진다는 걸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카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바일 쇼핑에 대한 유경험자에 대한 비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인터넷 쇼핑을 좀 했습니다. 해봤고요.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고 그만큼 무슨 뜻이겠죠? 예. 지금 20대, 30대, 40대 웬만하면 다 한 번씩 해보는 게 모바일 쇼핑이라는 걸 좀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의 뭐 판단 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수수료가 어차피 이렇게 하면 0.5에서 1%밖에 안 될 건데 상당히 금액이 작지 않냐? 그러면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이유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률 또한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겠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제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앵커님?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봤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물론 해봤습니다. 맞죠? 예. 주위 분들도 다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선물도 막 주고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뭐 XX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뭐죠? 마이피 뭐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소셜 그런 분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쇼핑은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의 편리하고 접근성이 좀 좋다. 그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뽑아서 시간 관계상 좀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보셔야 될 종목은 바로 KG 이니시스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결제주 쪽에서요. 예. 가장 대장주는 그럼 KG 이니시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KG 이니시스가 그래도 가장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관점이고요. 궁금한 게요. 예. 앞으로 뭐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결제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거고 그만큼 이제 수수료도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건 또 아닌 게 될 거니까 그것도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 자체를 지금 지원장 앵커님이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그랬습니다. 엔터주 논란이 있을 때도 고평가 논란이라는 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해서도 고평가 논란을 항상 따라다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적인 PER이라고 하죠. PER로 따진다면 항상 PER이 낮다고 하면 저평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붙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소외됐다는 거죠.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시장에 당연히 노출이 되어 있고 인기가 많은 종목군들은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명심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PER과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KG니시스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한번 영업이익률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7%대의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마진이 7% 남는다는 거죠. 5% 이상이면 우리가 제조업이 5% 내외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4%, 3%대가 나오고요. 그만큼 지금은 고성장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니시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채 비율 자체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뭐 무부채 그렇게 뭐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보율 또한 계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 그리고 지금 PER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아직까지 이건 2012년 결산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지금 PER 같은 경우에 PER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알기로 한 16배 정도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글로벌적인 흐름을 따라서 같이 본다면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고요.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프리미엄이 붙죠. 어떤 프리미엄? 1위에 대한 프리미엄 붙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는데 또 LGU 플러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지금 실적면으로 본다면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하셔야 되는 점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통신, 이동통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선통신, 뭐 IPTV, 인터넷, 그리고 지금 전자결제까지 여러 가지를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테마성 재료가 다분하다는 게 바로 LGU 플러스의 장점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안전한 기업을 좀 더 지금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원하신다면 LGU 플러스도 괜찮다. 다만 전자결제만으로 봤을 때는 KG 이니시스가 좀 더 낫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KG 이니시스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분석을 좀 더 해드리면요. 이니시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모인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시점,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박스권 돌파는 이미 나왔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할 때 누가 샀을까? 중요하죠. 누가 샀을까? 바로 투신권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투신권이 그러면 매수만 했을까? 아닙니다. 매도도 했죠. 하지만 매도율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은 신규적인 추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단가를 따지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같이 차트를 길게 한번 보시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꾸준히 오르는 기업이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적인 가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인 여러 가지 기업들이 비교를 하기가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도 셀트리온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라는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또 한편 또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자회사가 많죠. 그래서 뭐 분식회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방송 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긴 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많고, 대신에 그만큼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업이 우리한테 조금 더 낫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제를 할 때 보이는 기업, 우리가 그만큼 더욱더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셔서 그중에서 전자결제는 KG이니시스 그리고 LGU 플러스 한 가지 더 뽑자면 뭐 KG 모빌리언스까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은요, 이상로 대표와 함께 신고가 내고 있는 전자결제주 매력 있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연결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저평가돼 있거나 이익을 많이 내는 종목들에 관심이 있잖아요. 전자결제주는 앞으로도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더라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으시고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시간이 7시 반이 됐네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요. 네. 얼마에 몇 % 사셨어요? 44,000원에 80%요. 44,000원에 80%요. 네. 비중이 많으신데 중간중간 추가 매수를 하신 겁니까? 33,700원에 한 번 샀어요. 700개를.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44,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주가가 최근에 특히나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세요? 네, 지금 불타기 해서 그거 44,000원까지 갈 수 있나? 추가로 살 자금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예, 좋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고요. 혹시 손절도 생각을 하세요? 손절은 안 해요. 좀 힘드시겠죠? 네. 예, 좋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못 해요. 장기 투자가 되더라도 들고 갈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불타기 해서 좀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종목 풀어드릴 테니까요. 혹시 TV 보고 계시죠? 네. 네, 전화 끊고 TV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루 대표님, 대한항공이 드디어 문의가 들어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예, 봐주십시오. 44,000원? 네, 대한항공이 영향을 받는 변수는 뭐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객수, 그리고 세 번째는 화물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적어놓고 난 다음에 같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먼저 유가를 보면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비쌉니까, 쌉니까? 요즘 좀 싸죠? 그러니까 유가는 좀 내려가고 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에서 여객수는 증가를 할 수 있을까를 보셔야 되는데, 대한항공 말고,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제주항공도 생겼고 계속적인 저가 항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수요는 지금부터 더욱더 늘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세 번째, 그럼 화물수를 보셔야 됩니다. 화물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화물 자체가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 화물도 점점 더 늘어나길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경기는 안 좋다. 그만큼 지금 경기 부양 관련주 그리고 수출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세 가지 중에서 일단 대한항공에서 가장 좋은 빅뉴스는 바로 유가는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가의 유류 부담은 자체는 줄었지만 나머지 여객수라든지 화물수는 줄고 있다는 게 가장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큰 한계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무조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절대 88,000원까지 다시는 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갈 수 없는 가격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빠져나올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절대로 뭐 손절은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등 타이밍에 나오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관점에서는 45,000원대가 되겠네요. 45,000원을 뚫기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그래서 45,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으로 좀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진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대한항공에는 뉴스가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화물수 그리고 여객수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전에 유가 요 세 가지를 좀 더 기억을 하시고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주가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거는 기간은 즉 2분기, 1분기 실적이 끝나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끼어 있을 때 그때는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더 사는 건 어떻게 안 보세요?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알겠습니다. 비중이 80%라고 하셨는데요. 45,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보다는 위쪽인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좋은 소식이.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요. 대신에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고 사실상 뭐 지금 손절이 제일 좋죠. 하지만 손절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입장에서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최종 판단을 잘 내리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항공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한전기술 봐드릴 텐데요. 이분께서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 지금 15% 수익권 내 계신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 74,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안 적으셨는데요. 매도 시점 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틸리티 업종인데요.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가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생활적인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한전기술을 지금 우리가 한번 본다면 1분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종목군은 어떤 게 있을까? 바로 IT 부품, IT 전기전자 그리고 뭐 전기가스 업종 같은 유틸리티 업종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자님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상당히 잘 하셨고 상당히 판단을 잘하셨고 지금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실적이 나올 때까지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올 때까지 좀 보유를 하시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투신권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투신권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더 보실 수 있다는 얘기고 기간에 파는 물량보다는 사는 물량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하단 박수권 상태를 지금 지지를 하는 형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만원대가 지지가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이 오면서 85,000원 그리고 오늘 주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하단에 있는 60일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60일선 자체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82,000원이 되겠네요.
82,000원이 지켜주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자. 그래서 86,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이익 실현을 하시고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는 보유를 좀 더 하시고요. 그리고 상단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나올 때까지, 그리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 9만 5천 원대까지는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C넥스라는 종목을 봐드릴 건데요.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기업이기는 한데 잘 사셨어요. 수익이 지금 한 30% 정도 나신 것 같거든요. 매수가가 1,300원, 비중이 10%신데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어요.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이상도 대표님. 네. 일단 MC넥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얘들만의 특징이 있다면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삼성전자 이렇게도 조금 납품은 가능하지만 지금 비중으로 본다면 차량용 카메라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량용 카메라가 어떤 게 있을까? 바로 블랙박스죠. 블랙박스 그쪽에 카메라 모듈로 좀 들어가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타의 카메라 모듈 업체와 조금은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1,700억 그리고 2천억 가량 2011년에 2천억 가량이 잡혔는데 우리가 영업이익을 상당히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마진 자체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죠. 이런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었죠? 카메라? 예? 카메라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파트론 같은 기업이 있겠죠. 예? 파트론 같은 기업을 본다면 지금 거의 뭐 10%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같이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영업이익률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에 좀 차이가 난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영업이익률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6%, 7%, 3%대죠. 낮다. 대신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로딩 중입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이 볼까요? 10%, 7%, 10% 고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카메라 모듈 업체들보다는 지금 하단에 조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업황 자체는 좋습니다. 업황은 좋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블랙박스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여기서는 이익 실현 방법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하단 자체는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12,000원대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재성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하단에 좀 분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 1,300원인데요. 이때 사셨던 거면 상당히 잘 사셨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박스권이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타이밍이죠. 그러면 우리가 1차적인 매도가를 잡는다면 15,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먼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럼 15,000원을 돌파 시에는 매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N자형 파동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뭐 바로 매수를 클릭을 하시면 좀 더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국면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께서 사진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지켜봐 주세요. 이번에는 대우조선 해양을 봐드릴 텐데 문자를 2개나 보내셨어요.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 TV 앞으로 좀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3019님께서 주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28,000원이고 비중은 안 쓰셨어요. 매도해야 될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실적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쓰셨네요. 네, 예. 대우조선 해양인데요. 지금 2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 28,000원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예, 전에 저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28,000원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28,000원을. 자, 여러 번의 지지 형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업황 자체가 대우조선 해양만이 좋게 나타날 수 없는 업황이라는 거죠. 대우조선 해양이 28,000원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 뉴스는 어떤 게 있었냐? 바로 수주를 받았다는 거였죠. 1조 6천원짜리 수주를 받고 올라갔었는데
그만큼 여기에서 주가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대우조선해양은 좋았지만 다른 여타의 조선, 업황은 어땠어요? 지금 흐림, 그리고 암울하죠. 왜 이렇게 암울하게 나타날까? 바로 유럽의 저성장 기조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많이 컸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하기는 조금 아쉬운 가격대고요. 좀 더 보유를 좀 하세요. 지금 어차피 이렇게 비는 왔습니다. 비를 다 맞으셨고 여기서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제가 볼 때는 안 올 것 같고, 대신 비중 조절은 하지 마시고 좀 더 홀딩 하시고, 혹시나 하단에 있는 요 부분이죠. 22,000원대까지나 한 번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하시되,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좀 해 주십시오. 홀딩 하시는 게 차라리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낫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은 그래도 그나마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인포피아 봐드릴게요. 아마 오늘 매수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가격대를 보니까 인포피아를 22,200원에 30% 들어가셨는데요. 들고 가도 되는지 여쭤보셨네요. 예,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빨리 본다고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코스닥을 이끄는 기업들이 바로 바이오 제약입니다.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대우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릴 때, 대우조선해양은 그나마 실적이 나오지만 업황은 안 좋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죠. 업황이 좋기 때문에 혈당 측정기가 은근히 경쟁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추이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 또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래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업황, 그리고 종목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홀딩을 좀 하십시오. 홀딩을 좀 하시고요. 지금 일단 매수 가격이 얼마였죠? 매수 가격이 시청자분 얼마였죠? 22,200원이요. 예, 22,200원이시면 상당히 지금은 좋은 종목을 나쁜 가격대 사신 건데, 일단 홀딩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손절선 같은 경우에만 좀 제시를 해드리면 17,000원 정도가 손절선으로 좀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길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박스권 안에 해당하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상단같이 한번 같이 꼽보시면 23,000원, 그리고 하단은 18,000원이죠. 17,000원이죠. 17,000원. 이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매매가 해당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 구간을 한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하셨는데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내일 남아 있으니까요. 내일 많이 참여해 주세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남은 시간도 알차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